네, 최근 제로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WHO 결정이 나왔고요. 이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종결한다라는 각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군이라는 게 어떤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군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급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급, 2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1급이면 굉장히 심한 거고 2급이면 그 다음으로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1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동물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밝혀진 술, 담배, 좌회선 이건 명백합니다. 네. 근데 EA9은 사람에서는 암을 일으킬 probable, 즉 가능성 어느 정도 있지만 네. 실제로 제한적이고 동물에서는 확실하다. 예. 그러면 이제 EA9입니다. 급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EB9으로 예. 동물과 동물과 사람에서 제한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퍼스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공육 있잖아요. 가공육이 바로 1군입니다. 예. 1군. 1군이면 술하고도 같거든요. 예. 술하고 가공육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최근에 진행된 조사를 보면은 술이 암을 일으킨다는 데 있어서 70%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새로 지정되고 인간이 많이 소모하는 이런 어떠한 인공 감미료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것이 1급이냐, 2급이냐, 2급보다 1급이 더 많으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급이냐. 급과 군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급이 아니라 예. 군. 이러한 것들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밝혀진 것들. 이런 그룹의 것들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봐야 되는 것들. 보통 1급 발암물질 하면 보통 화학물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1군과 급을 혼돈해서 2급 그것도 2의 비례 그것이 아니라 퍼스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아스파탐은 2비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습니까? 우선 이 양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보다 대한민국 식약처가 더 안전성을 하고 있는데요. 엄격합니다. WHO는 50mg, 그다음 몸무게 1kg 다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혹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시는 이제 탁주가 있죠. 예. 탁주 한 병이 750ml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 하루에 55병을 매일 드신다고 하면은 이 아스파탐이 분해돼서 나오는 메탄올이 예. 인체에서 간암의 발병 위험성에 대한 퍼스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탁주를 55병을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 캔을 하면 캔도 이제 작은 캔이 있고 큰 캔이 있을 텐데 예. 제로라고 되어 있는 아스파탐 등이 들어있는 인공감미료인 경우에는 성인 몸무게 70kg 기준으로 네. 어떤 기준으로 하면 14캔, 네. 어떤 기준으로 하면 약 33캔까지 매일 드시면은 위험 가능성, 간암 반응성이 퍼스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왜 그러냐면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세대가 짧아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몇 세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손자 손자까지 쭉 보기 때문에 예. 연관성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세대는 30에서 4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WHO 산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걸 이 비군을 놓고 예. 앞으로 30년, 60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물질로 지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네. 커피를 2016년 이전까지는 그 25년 동안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비군으로 커피를 지정했었습니다. 근데 커피가 그동안의 연구에 따라서 이 비군에서 2016년에 빠져서 현재는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살이 찌고 또 당뇨, 전당뇨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소비를 줄여야 된다. 단순당을 줄여야 된다는 걸 안 상태에서 기존에 1965년에 알려지고 대한민국은 1985년부터 안전하게 전 세계에서 80여 개 사용되고 있던 아스파탐 등의 인공甘유 양이 늘었죠. 예. 사용량이 느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안전하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설탕 등의 정제량을 대체해서 실제로 비만 등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늘고 있으니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정제당이든 설탕류든 인공감미료든 소비량이 늘면 당뇨 등의 대사 질환은 똑같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비군을 지정한 것보다 훨씬 더 근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아스파탐이 그 WHO에서 구분하는 그 2비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기에 들어가도 이게 너무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눈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위험성이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경우가 이 비군에 지적이 돼서 한번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쪽에서는 건강에 위험되는 물질을 연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온 인류에 알려주는 쪽이 있고 한쪽은 그것이 안전한가 알려 서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알 권리를 알려준 겁니다. 제가 메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일군인 술은 오늘 금요일이죠. 예. 오늘도 소비가 될 겁니다. 담배도 소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공육도 소비가 되고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 고기가 이 A군입니다. 알겠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뭐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과다하게 소비하지 않고 앞으로 연구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